지금부터 소개할 이 집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매력적인 한옥 전원주택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넓디 넓은 216평의 대지를 소유하면서도 현재 1억 원대 금액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소규모로 조성된 한옥 전원주택단지 내에서도 안락하고 조용한 산자락에 기대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푸른 자연 경관을 벗삼아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셨던 분들에게는 괜찮은 곳입니다. 넓은 땅과 아름다운 한옥 구조 그리고 조용한 산속 위치라는 세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춘 주택입니다. 지금부터 이 한옥주택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이 자리한 곳은 마을 안쪽에서도 지대가 높은 곳 바로 산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처음에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매끄럽게 잘 되어 있는 길을 따라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면 소규모로 예쁘게 조성된 한옥 전원주택들이 모여있는 단지가 나타나고 그 단지의 안쪽에 오늘 살펴볼 주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주택은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집 앞까지 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길목은 시멘트 바닥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 있어 차량 통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주택은 단지 내에서도 제일 첫 번째 집에 해당하여 진입이 매우 용이합니다. 이 주택의 입구는 일반적인 전통 한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웅장하고 육중한 대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원하게 개방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문이 없다는 점은 물론 사생활 보호나 외부 접근에 대한 보안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개방된 구조가 주는 실용적이고 편리한 장점 또한 분명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차량 접근성으로 이어지는데요. 복잡하게 대문을 열고 닫을 필요 없이 집 앞 마당까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이러한 직접적인 차량 진입은 상상 이상으로 편리합니다. 다음은 주택 외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2013년 6월 19일에 사용 승인을 받아 올해로 약 12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기본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기와 지붕을 얹은 단층 건물입니다. 이 집의 가장 큰 매력은 한국 전통 건축의 미를 고스란히 살린 외관에 있습니다. 특히 검은색 기와 지붕은 전통적인 우아함과 함께 아름다운 곡선미를 자랑합니다. 지붕의 끝부분인 처마가 살짝 위로 시원하게 올라간 형태는 전형적인 한옥의 멋을 보여주며 지붕의 측면이 사람인자 모양으로 된 팔짝지붕 형태를 띠고 있어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더해집니다. 외벽은 몰탈 위에 페인팅 마감이 되어 깔끔하고 단정하며 창호는 목재 창호와 샤시 창호가 혼합되어 있는 구조로 전통미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마당보다 살짝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환경을 내려다보는 시원한 조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건물의 습기 방지에도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주변으로는 생활의 편리성을 더해주는 다양한 제시외 건물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은 주택의 정면, 즉 앞쪽에 위치한 차양막입니다. 목조의 강판 지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차양막 아래쪽은 텐마루 형식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는 테이블과 의자를 충분히 놓고 커피를 마시거나 자연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면적은 15.3제곱미터이며 4.628평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은 주택의 뒤쪽 후면에 위치한 차양막입니다. 목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면적은 8.2제곱미터로 2.48평입니다. 이 후면에는 LPG 가스통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아 이곳은 아쉽게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또한 후면에는 목문으로 된 출입구가 있는데 이곳이 주택 내부의 다용도실과 연결되는 곳으로 보이며 주택 내부와 외부를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은 주택의 후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목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창고 역할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도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적은 36.1제곱미터이며 10.92평으로 꽤 넓어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제시외 건물 리을은 주택의 우측 측면에 바로 붙어 있는 건물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방이나 거실처럼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적인 창고와 달리 거실처럼 크게 빠진 창문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량 철골조의 징크 판넬 지붕으로 지어졌으며 외벽은 화이트 사이딩 판넬로 마감하여 모던한 느낌을 줍니다.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면적은 33제곱미터로 9.983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미음은 제시외 건물 리을 앞에 붙어 있으면서 기역인 차양막과도 이어져 있는 연결 형태의 차양막입니다. 목조의 강판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8.3제곱미터로 2.511평입니다. 이쪽에도 툇마루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집은 직사각형으로 넓게 빠진 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당은 크게 자갈마당과 흙마당으로 구분이 되어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당이 워낙 넓게 빠져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당의 왼쪽 측면에는 수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심지어 야외 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궁이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작불을 피워 가마솥 요리를 하는 전원 생활의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쪽 경계에는 수목들을 풍성하게 심어 놓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주택 내부가 잘 보이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현재 마당에는 따로 텃밭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워낙 마당이 넓기 때문에 마당의 일부분을 활용하거나 주택 왼쪽 측면 공간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텃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별도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당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마당 안쪽이나 제시외 건물 미음 앞쪽 등 본건 땅의 아무 곳에나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 덕분에 주차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의 현황, 즉 지적도를 보겠습니다. 본건은 하나의 필지로 이루어진 대지입니다. 지적도상 기호 1번이 바로 이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을 나타냅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단독주택 건부지로 사용 중입니다. 땅의 모양은 약간 사다리꼴 형태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본건은 옆집과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 측량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도를 보고 대략적으로 그려보았는데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경계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716제곱미터로 약 216.59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땅이 넓게 빠져 있어 주택이 거의 뒤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 앞쪽으로는 넓은 마당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북서측으로 약 4m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 부분은 시멘트 포장도로부터 사유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재 이 도로 땅까지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도로 부분이 전원주택단지에서 입주민들이 지분 땅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땅세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주택은 단지 내에서도 제일 첫 번째 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도로 땅을 다른 집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이용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만약 땅세가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앞쪽 땅 일부는 계획관리지역이며 뒤쪽 땅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물 내부 구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건물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상세한 주택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건물 평면도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면적이 73.44제곱미터로 약 22.216평인 것을 감안하여 내부 구조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면적이라면 거실과 주방이 갖춰져 있고 방은 2개에서 3개 정도 그리고 화장실은 1개로 구성된 구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은퇴한 부부가 오붓하게 생활하거나 2인에서 3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충분히 넉넉하고 적당한 평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실은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로 햇빛이 과하게 들어오지 않아 여름에는 시원하고
사계절 내내 은은한 자연 채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중 하나인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주택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 따르면 기록된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만날 수 없었고 임대차 조사를 위한 안내만 하였을 뿐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차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다소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유자도 본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은 2023년 7월 3일입니다. 반면 이 사건의 말소기준일은 2022년 8월 16일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법적으로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주택을 낙찰받게 되더라도 이 임차인에게 따로 보증금을 물어줄 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적 깔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 주변은 단독주택들과 함께 밭, 논, 그리고 공장들이 혼재되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이 집이 산 쪽에 깊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 분위기를 풍깁니다. 하지만 산 쪽에 위치한다는 것은 몇 가지 자연적인 특징을 동반합니다. 특히 바람이 불 때는 정말 강하게 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맑은 공기와 조용함은 큰 장점이지만 기상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주변 지역 위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이 마을 안쪽 그리고 산 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에는 다소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는 큰 길까지 걸어 나가야 합니다. 거리는 약 1km로 도보로 약 17분 정도 소요됩니다. 버스의 배차 간격은 60분에서 최대 140분 사이로 자주 오는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본건이 산에 위치하고 있어 본건까지 오는 길에 오르막길을 올라와야 합니다. 이러한 거리와 배차 간격, 그리고 지형적인 특징을 고려하면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본 주택이 위치한 곳 주변에는 아쉽게도 편의점이나 마트가 따로 없습니다. 생필품이나 식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군청이 있는 시내까지 나가야 합니다. 시내에 위치한 마트까지의 거리는 약 7.9km로 자차로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내에는 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터미널, 각종 공공기관, 병원, 그리고 다양한 음식점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 위치한 주택치고는 시내가 꽤 가까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짧은 운전으로 도시의 편리함과 시골의 전원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주변에는 함양, 거창, 합천, 진주, 의령 등 주요 지역들이 위치하고 있어 광역적인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함양까지는 함양군청 기준 19km로 자차 22분 소요됩니다. 거창까지는 거창군청 기준 41km로 자차 36분 소요됩니다. 합천까지는 합천군청 기준 43km로 자차 53분 소요됩니다. 진주까지는 진주시청 기준 46km로 자차 44분 소요됩니다. 의령까지는 의령군청 기준 56km로 자차 50분 소요됩니다. 주변 주요 도시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인근 도시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에도 편리함이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305446입니다. 감정가는 2억 7,645만 5,90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땅 평당 가격은 35만 415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823만 1,442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1억 7,693만 2천원이며 보증금은 1,769만 3,2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상남도 산청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216.59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52.738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3년 6월 19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1일 월요일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주택은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낸 한옥 스타일의 전원주택입니다. 산 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이 매우 조용하고 한적하며 맑은 공기와 평화로운 분위기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주택 자체는 약 12년 정도 되었지만 매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만 취향에 맞게 약간만 손을 본다면 바로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토지 면적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원주택들도 100평대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본건은 200평이 넘는 216평이라는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 덕분에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당 공간이 매우 넓게 확보되어 있어 다양한 야외 활동이나 정원 가꾸기가 가능합니다. 한옥 주택만이 선사하는 낭만인 텐마루가 매력적인데요. 텐마루에 앉아 앞에 펼쳐진 산과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연과 전통의 미를 품은 한옥 전원주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